네,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봄 개편을 맞아서 새롭게 준비한 코너입니다. 국민의힘은 안착중. 자, 지난주에는 민주당은 비상중이라는 제목으로 민주당 얘기를 좀 중점적으로 해봤는데요. 오늘은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은 안착중. 자, 전효옥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정치 현안들에 대한 국민의힘의 행보 진단해 보면서 소수 여당으로서의 향후 과제들까지 짚어볼 예정인데요. 자, 전효옥 의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그동안 별일 없으셨어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잘 지내고 계세요. 예. 자, 코너 제목이 국민의힘은 네. 안착중입니다. 제목은 마음에 드시는지요? 글쎄, 제가 여기 게스트로서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는데, 예. 국민의힘은 불식착이 아닌가 싶어요. 불식착이요? 지금 여기서. 네. 왜 불시착이에요, 왜? 지금 사실은 이제 집권 여당이 되지만은 예. 소수당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몇 가지 특성이 있어요. 예전에 이제 다수당일 때도 예. 이 초식 공룡 같다. 어떻게 보면은 맞설 힘, 의지 또 전투력이 결의 좀 부족하다 이거죠? 그렇죠. 예. 네. 그런 점에서 이번에 거대 야당하고 이 야당도 보통 야당이 아니거든요. 예. 왜냐하면 집권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깔아놓을 거 다 깔아놓은 야당하고 맞설 힘 이걸 갖고 있나. 그래서 저는 지금 완전히 불식착 중인데 네. 제대로 안착하려면은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네. 이렇게 보고요. 국민의힘이 받는 지지율, 나타나고 있는 지지율은 국민의힘의 과연 지지율일까? 어떻게 보면 윤석열 새로운 정권에 대한 기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안착중이 아니라 불시착 지금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저희도 사실은 국민의힘은 안착중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 뒤에다가 물음표를 좀 네. 붙이기도 하거든요. 저한테 보내주신 데는 물음표가 없는데요. 아, 그래요? 네. 지금 막 붙였습니다. 지금 막. 네. 네. 예. 자, 어쨌든 이제 국민의힘 앞에 지금 놓인 길이 만만치 네.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진단을 해 주셨는데, 자, 대선 승리 이후에 윤석열 당선인을 포함해서 국민의힘의 행보에 대해서 그렇다면은 조금 평가가 이렇게 후하진 않으실 것 같은데요? 글쎄 지금 윤석열 당선인하고 국민의힘이 이제 2인 삼각으로 정말로 딱 달라붙어 가지고 가야 되는데 네. 많은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당은 당대로 또 윤석열 인수위는 인수위대로 지금 서로가 굉장히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죠.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경우는 0.73%의 승리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는 윤석열 후보에게는 저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왜냐하면 일이요? 겸손할 수 있고요. 예. 그렇긴 하지만 글쎄요. 이 당하고 그 윤석열 후보하고의 이 관계라는 거는 너무 묘한 것 같습니다. 이 신뢰가 없는 결혼 생활이라고 할까요? 그래요? 그리고 사랑의 감정이 아니라 그간에 아주 묘한 앙금이 깔려 있는 것. 그래서 그 점이 국민들에겐 굉장히 불안한 요소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복잡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당과 이 당선인 사이의 관계가 좀 불안해 보인다 하는 그런 평가들은 별로 제가 못 들어본 것 같은데요. 어디서 그런 면을 볼 수 있었습니까? 일단 이준석 그 당 대표가 그동안에 오늘도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안철수 이 당 대표 그러니까 인수위원장에 국민의 당하고 예. 이제 어제 그 합당을 발표하려고 했는데 이태규 의원이 사퇴를 해버려 가지고 이게 합당 결과를 발표하지 못했다 이러는데 네. 사실 당대당의 합당이라는 게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게 가벼운 사안이 아닌데 이태규 의원이 인수위에서 사퇴를 했고 예. 그렇지만 인수위원장은 여전히 안철수 대표인데 이걸 안 했다 이러면은 이렇게 가벼운 일이었나 이런 점에서 윤석열 인수위 안에서의 굉장히 갈등 상황이 노출된 거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끝나고 나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안철수 후보는 입당한다. 그리고 입당을 당대당으로 하겠다 했는데 결국은 불발에 그쳤는데 지금 그때의 대잡이라고 할까요? 예.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 국민들로서는
아주 불안하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이준석 대표의 행보를 좀 불안하게 보고 계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개인적인 문제도 있겠죠. 또 예. 이준석 대표의. 예.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그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 사이에 윤심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네.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는 좀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되는데요. 권력자의 그 심중이라는 거는 언제나 이제 과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정치에서는 권력자의 심중이 이렇다더라 이러면서 기자가 기사를 쓰면 또 이제 그동안의 기존의 언론들이 그 형태를 만들고 그러면서 여론을 이제 이리저리 이제 이끌기도 했었죠. 네. 그런데 지금은 매우 달라진 상황이라고 봅니다. 저도 이 기자 출신이니까 오해가 없으실 거라고 보는데 예. 기성 언론의 힘이 크게 줄어든 정도가 아니라 거의 그 존재감을 잃어가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그 자리를 뭐가 차지하고 있는가? 이른바 팬덤 정치가 메우고 네.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팬덤이라는 게 적절치 않은 표현이지만 뭐 일종의 뭐 빠정치 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에게 무조건 지지, 이른바 요즘은 뭐 무지성 지지라고 하는데 이름으로 해가지고 일종의 그 정치인의 뭐 윤심이라는 게 결국은 윤석열 당선인의 마음이 아니라 네. 윤석열 당선인을 당선시키고 또 열정적으로 지지했던 이른바 팬덤 정치의 영향도 저는 상당히 크지 않나. 그리고 그 가운데서의 일종의 이제 일을 만들고 또 사람을 만들고 또 세력을 만드는 이런 움직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 뭐 윤심뿐 아니라 박심,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박심, 예.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2심까지 지금 지방선거에 출마한 사람들 막 그 리스트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이 사람은 이준석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막 그 사진까지 딱 붙어가지고 나돌아다니고요. 네. 이거는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고 이제 국민들이 좀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저는 냉정했으면 좋겠어요. 이 정치에 대해서 감성적이고 너무 감정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우리 국민들이 차가워지고 냉정해지고 그리고 때로는 정치인에 대해서 냉혹해지기를 바랍니다. 네.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뭐 윤심, 박심, 뭐 이심 뭐 이런 식의 표현도 문제지만은 뭐 팬덤 정치도 문제다 그런 거로 좀 받아들여도 됩니까? 네, 그렇죠. 뭐 그런데 가장 네. 중요한 거는 뭐냐? 왜 윤석열 당선인의 마음대로 정치가 돼야 되죠? 왜 박근혜 대통령의 전 대통령의 마음대로 정치가 되고 사람을 뽑아줘야 되죠? 뭐 이준석이 원하는 사람이면 이준석 대표가 원하는 사람은 우리가 다 뽑아줘야 됩니까? 저는 국민들이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정치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 지지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데 말이죠. 네. 근데 지금 이제 박심 얘기를 하셨으니까 오늘 윤 당선인이 대구 사저로 내려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어요. 네. 자,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유영하 변호사가 배석을 했고, 근데 이제 박 전 대통령은 그 전에 유영하 변호사 지지 동영상을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자, 네네. 이런 것은 그러면 결국 박심에 기댄 정치인, 이거 결국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이 되겠네요. 당연히 그렇죠. 사실 유영하 변호사는 그동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단독 면회인이라는 것만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이 만남의 최대 수혜자는 유영하 변호사가 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사실 전직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 동영상보다도 오늘요 윤석열 당선인과 악수를 나누는 사진 한 장이 예. 더 폭발력을 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미래 권력이라는 건요 우리가 상상을 하고요 또 그런 점에서 현실이 아니라 계량이 아니라 미래에 이럴 거다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가늠할 수가 없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유영하 변호사가 미래 권력 윤석열 당선인이 인정한 이 인증샷을 오늘 찍었다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런 예. 점에서 아마 함께 레이스를 뛰고 있는 홍준표 후보나 김재원 후보 등등은 오늘 조금 예. 여러 가지로 복잡한 심정을 갖게 됐을 겁니다. 예. 그 지금 이제 오늘 회동의 최대 수혜자를 유영하 변호사로 꼽으셨는데 그렇다면은 박심에 또 그리고 윤심까지 더해져서 결국은 지지층을 움직이고 유권자들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게 그 바람직하지는 기회 때는 않지만.
전혀 바람직하지 않죠. 지렛대는 박근혜 대통령이죠. 왜 그러냐면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전 지역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는 없겠으나 대구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영향력이 저는 현재 진행형이고 지금 많은 대구 분들이 저한테 그러세요. 저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한 생각과 그다음에 경험을 가진 사람인데 박근혜 대통령은 대구 사람들한테는 아픈 손가락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영아 변호사가 그렇게 돌봐주고 충성을 다하고 주군으로 모셨으면은 우리가 그거를 보살펴 줘야 되지 않나, 챙겨줘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물론 그런 이제 인간적인 그런 배려라든가 심정, 뭐 감성 이건 이해는 하지만은 대구시장이 누구의 그 충성을 바쳤다고 해서 챙겨줘야 될 자리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의 이 대구시장 선거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6.1 지방선거에 전국적인 영향을 끼칠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그 이후에도 그럴 거라고 봅니다. 오늘 이제 두 분이 이제 만났는데 윤석열 당선인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이제 인간적인 만남, 화해 아주 바람직하죠. 그렇지만은 오늘 두 사람의 만남을 누가 인간적인 만남에만 가둬두겠습니까? 다분히 정치적인 만남이죠. 둘 다 전현직 대통령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당선인은 대통령이 될 거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그거를 말해준 건 두 배석자 권영세 의원과 유영아 변호사가 한 백브리핑이에요. 저는 이제 일부러 그거를 이제 이 편집하지 않은 걸 이렇게 봤는데 두 사람의 백브리핑이 매우 미묘한 표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 발표를 하는데 유영아 변호사가 이거 왜 얘기 안 하냐 귓속말을 하니까 권영세 의원이 이건 당신 할 때 해라 이러면서 슬쩍 미루는 이런 모습이 있는데 네,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온 내용이 어떤 건가요? 그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일단 윤석열 당선인이 면목 없다, 사과했다. 이 표현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귓속말까지 듣지는 못했지만은 그런 점에서 이거를 가장 먼저 이제 이 유영아 변호사가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해석이 여러 갈래로 나올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애쓰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명예 회복이라는 건 뭡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했던 국정농단 수사와 이 탄핵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명예 회복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그거 말고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두 배석자의 브리핑 또 앞으로의 굉장히 많은 골치 아픈 후 뭐라고 할까요? 이제 후일담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유영아 변호사, 권영세 부위원장이 브리핑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악연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하다, 면목 없다, 늘 죄송하게 생각했다 이런 얘기가 표현이 나오는데 이러한 그 표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나올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이재은 앵커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우리 같은 나이에서는 악연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 악연이 어떤 사람의 의지대로 안 될 때도 있고 그런 점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인간적인 이 말이었다. 인간적인 표현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악연이라는 게 이제 피의자와 수사 검사로서 만났던 데에 대한 악연이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은 시작은 국정원 댓글 사건 아니겠습니까?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불거졌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악연이라는 거는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이제 윤석열 당선인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인간적인 뭐 표현 이걸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공적인 언어 사용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기를 바랍니다. 공적인 언어 사용에 신중하기를 바란다 하는 말씀은 결국은 뭐 면목 없다, 죄송했다라는 표현 자체가 적절하지는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왜 그렇습니까? 이미 탄핵이라는 거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루어진 거죠. 완료죠. 그리고 윤석열 그 당선인이 여러 자리에서 자신은 검사로서의 역할에 충실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만약에 그 인간적인 만남과 또 악연에 대한 그 구원을 푸는 이 화해의 제스처라고 이렇게 본다면은 글쎄요.
이 우리가 쓴 약을 먹을 때는 이게 몸에 좋은 쓴약이라는 걸 알고 마셔야 되는데 거기다가 당의정을 입힌다고 해서 네. 쓴약이 사탕이 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뭐 비판적인 분석을 해 주셨는데 그래도 이제 윤석열 당선인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만나는 것은 국민의힘의 안착 그리고 보수층 결집 이런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뭐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저는 이번에 대선에서 0.73%라는 이 차이로 보수와 또는 이 좌파 세력이 굉장히 맞서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치열한 싸움이었죠. 간단치 예.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치 현상을 표현을 하거나 분석을 할 때, 이건 만나는 건 무조건 좋은 거고, 네. 구원을 풀고 화해의 제스처 이렇게 볼 수 없는 이제는 매우 다양하고 그다음에 아주 특별하고 그러면서도 개개인적인 이 정치적인 판단과 또는 그 행동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를 모든 정치인이 알아야 되고 이 언론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 아주 조심스럽고 그다음에 예리하게 분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의총을 열어서 검수완박에 대한 토론을 했어요. 치열한 토론을 거쳐서 검수완박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 안착에 도움이 됩니까? 아니면은 윤석열 당선인에게는 상당히 한 부담이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민주당이 자책골을 넣는 거라고 보죠. 자책골이라고요? 네, 이거는 굉장히 무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나온 걸 보니까 조응천 의원도 아니 왜 이렇게 서두르냐, 왜 이렇게 무리를 하냐, 그리고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데 조응천 의원이 검사 출신이어서가 아니라 지금 민주당은 국민을 배신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중요한 건 뭐겠어요? 경찰이건 검찰이건 간에 검찰의 어떤 전문적인 수사력이 필요할 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을 쓰고 싶은 거죠. 자, 지금 검수완박이라는 거는요. 모든 검찰의 수사력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건데 자, 그동안에 이 우리 검찰이 수사력과 기소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세계 최강의 검찰이다. 저는 그거 일리 있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문제도 생겼고요. 그러나 마지막으로 그래도 검찰의 전문적인 영역,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부정부패, 경제범죄, 요즘 경제범죄라는 거는 정말 굉장히 고도의 구름이가 아니라 우주를 떠받칠 정도로 떠돌아다닐 정도로 정말 놀랄 정도인데 경제범죄, 공직자들의 범죄, 선거, 방위산업, 대형 참사 이거에 이제 6대 수사권만을 이 검찰에 줬는데 이것도 뺏겠다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거 없애겠다? 그러면은 과연 왜 이렇게 무리를 하냐? 왜 이것까지 뺐냐? 우리 국민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검수완박은 이재명 이 후보의 대장동 지키기 아니냐. 산업부에 이게 판도라의 상자가 될 탈원전의 블랙리스트 막기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고요. 또 이제 김우건 대구지검장이 이제 적절한 말을 했는데 지금 저도 이제 오싹하는 게 그 이은혜라는 이름만 들어도 오싹한데 이 이은혜 수사 같은 것도 검찰의 보안 수사 요구권이 있어가지고 계곡 살인 사건도 수사가 다시 가능했던 거다.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 바로 이겁니다. 지금의 경찰에 저도 이제 아는 분들이 있어서 막 얘기를 들어보면은 경찰이 수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소 의견도 보내는데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린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경찰 이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관들이 지금 다들 거의 이 쓰러질 정도라는 거예요.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그래서 오히려 너무 이거 갑자기 이루어졌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검경 수사권 조정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검수완박에 대해서 이렇게 느슨하게 대처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대국민 여론전을 이건 맹렬히 펼치면은 승산이 있는 그 게임이라는 게 아니라 이건 국민들이 납득하고 국민들이 말하자면 이해할 문제예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로서는 전직 검찰총장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나설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럴 때 당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냥 이 대선 승리에 그것도 대선 승리가 국민의힘이 잘해서 된 것도 아닌데 국민의힘 보고 찍어준 이 유권자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저는
거기에 의문을 표시하고 싶은데요. 그런 점에서 이 검수완박에 대해서 국민들의 이익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하고 예. 국민의힘이 좀 정신 좀 바짝 차려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걸 어떻게 네. 바라보기도 하냐 하면은 이게 이제 선거 전략이 하나다. 지지층을 결집하고 대선 2라운드로 몰아가서 선거를 유리하게 끌고 가는 그런 전략으로도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말이죠. 짧게 좀 평가를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그거는 민주당 생각이죠. 민주당 생각이에요. 네. 지금 검수완박은 이재명 후보 지키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이렇게 서두르는 건 그거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민주당은 절대로 오버를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민주당이 거대 야당으로서의 부푼 꿈을 갖고 지금 신나하고 있죠.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 뭐 제가 이 농담으로 저한테 이제 제가 아는 의원들이 이러더라고요. 우리는 원래 야당이 체질이라고. 그런데 예. 야당이 체질인데다가 거대 의석을 갖고 예,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제 정말 예. 뭐 폼나게 해보겠다고 예, 이러는데 굉장히 알겠습니다. 위험한 생각이라고 제가 물론 그 앞에서 얘기는 해줬습니다만 예. 아, 전혀 국민들의 지금 시선 얘기를 또 국민들의 예. 따가운 눈총 이거를 의식하지 않으면은 예. 금방 뒤집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 의원님 그 말씀 듣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이게 좀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에 네, 다시 또 고맙습니다. 모시고 또 얘기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혁 감사합니다. 의원이었습니다.